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대의 사연에 푹 빠져서 모든 사연을 섭렵하고 제 이야기도 한번 풀어볼까 싶어 기웃거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사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사연자분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를 거 없는 막장이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살면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 남편이 말이죠, 저랑 무려 30년 지기 친구였거든요. 모든 걸 다 아는 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서로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 동네에서만 3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손수 주택을 짓고 사셨던 우리 부모님. 평생을 손수 지은 집이라며 절대로 이사 못 간다고 하셨었거든요. 그 동네에 살고 계신 사람들 대부분이 손수 지은 집이라며 그 터를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이긴 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집이 낡아서 보수가 필요할 때도 서로 돕고 도와가며 보수를 하고, 또 다른 집에서 보수가 필요하면 동네 사람들 모두 모여 돕고, 그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다 알 정도로 친한 사이라는 거죠. 우리 옆집에 살던 동갑내기 친구가 바로 제 30년 지기 친구이자 남편이 된 놈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에 다녔고 졸업을 했어요. 모든 졸업사진마다 남편의 얼굴이 떡하니 찍혀있는 걸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모릅니다. 물론 대학에 가서야 드디어 갈라지긴 했지만 그게 저희의 사랑이 싹트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등교하고 학교하고 학원까지도 같이 다니다가 20살 되자마자 갑자기 서로 다른 곳을 향해 가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등교하면서 같은 반 친구 욕도 하고 선생님 욕도 하고 시험 성적 서로 몇 점 나왔냐고 내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지하철역까지 혼자 걸어가고 수업 마치고 혼자 오는 길이 너무 길고 외롭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마음을 제 남편도 똑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 제가 둥둥 떠다녀서 미친 줄 알았다고.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바보가. 근데 군대에 가니까 서로에 대한 생각이 더욱 절실하게 나는 거죠. 결국 제가 못 참고 군대 면회를 갔다가 그날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았더라면 이 기가 막힌 일도 겪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남편이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시작했고요. 저는 바보같이 그 꽃다운 시절을 군대 간 남자 기다리느라 허비해야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고 클럽 같은 데도 다니고 즐겼어야 했는데 코가 확 깨이는 바람에 아주 수도승처럼 지냈죠. 친구들이 어차피 군대 가는데 클럽 가도 모른다고 꼬실 때도 무슨 열려문이라도 세울 것처럼 굴었으니까요. 남편이 휴가만 나오면 좋아서 떨어지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연애를 했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인 친구들이 저랑 남편이 연애한다고 하니까 너네는 이미 부부 아니냐고 농담을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오래 하라고, 또 연애 감정이 전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는 건 장점이자 단점이었습니다. 가끔은 쉬고 싶은 날도 있는데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서 밖에 왜 안 나오냐고 닥달하는 남편에게 욕을 쏴주고 싶기도 했고요. 생리통이 심해서 집에서 쉬고 있으면 말없이 문고리에 초콜릿이랑 사탕 같은 걸 걸어두고 갈 때는 뽀뽀를 해주고 싶었죠. 불같으면서도 평온한,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신선한 연애를 쭉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서로의 이력서를 봐주고 고쳐주고 모의 면접도 서로 준비해주고 했어요. 보통은 사회인이 되면 또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주변 모든 게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헤어지는 커플들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서로 비밀이 없다 보니 더 편하게 연애를 할 수 있더라고요. 집안끼리도 다 아는 사이고, 우리가 사귀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저는 그 집에서 며느리, 남편은 이미 우리 집에서 사위 취급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딱 연애한 지 10년 차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양가의 집안 사정도 다 알고 있고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아는 판에 사이좋게 허세 없는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의기투합이 되니까 결혼식 진행이 아주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었어요. 우리는 드디어 신혼살림까지 양가의 도움으로 얻어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같은 동네이긴 하지만 서로의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잡았습니다. 평생을 그 동네에 살아서 그런 건지 익숙한 동네를 떠나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살벌하게 할 것 같아서 친정이든 시댁이든 가까운 곳으로 피신 가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한 동네에서 오래 산 장점이자 단점이라고나 할까요? 거기만큼 편한 곳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장사하시는 슈퍼집 아주머니와 언제 맡겨도 완벽하게 수선해주시는 세탁소 아저씨도 한몫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꽤 괜찮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연봉도 매년 잘 오르고 직원 복지도 괜찮은 기업이었는데 저는 식품 쪽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패션 사업부 쪽이었습니다. 같은 계열사긴 하지만 건물은 다르게 위치하고 있어서 회사에서까지 남편의 얼굴을 마주 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회사에서까지도 내내 얼굴을 보고 있어야 한다면 금방 지겨워질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패션 사업부 쪽의 일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지원했던 부서는 전혀 다른 부서였거든요. MD 쪽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매장을 돌면서 매장에 나와 있는 옷들을 전체적으로 밸런스 맞춰서 코디를 한다거나 잘 나가는 옷들을 위주로 카탈로그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서 쪽으로 지원했으나 사업부에 자리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사업부로 떨어진 거죠. 매장 쪽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보니 남편은 회사를 꾸역꾸역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이 재미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직을 할까 사업을 할까 하면서 허튼 소리를 하더군요. 중견기업이라 나를 알아주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지 하면서 제가 몇 번이나 잔소리를 했죠.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제 나이 30을 넘겼는데 이제 와서 스카우트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 많잖아요. 개인 사업이라는 게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어느 정도 가진 재력이 있어야 한동안 굴러가고 할 텐데 사업부에서 일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지 자꾸 헛바람이 들어서 사업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면서도 더 늦기 전에 시켜야 하나 고민도 되긴 했죠. 제가 워낙 시부모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사이기도 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번 고민 상담을 했어요. 지금 월급도 좋고 복지도 좋고 이만한 회사 찾기도 힘든데 자꾸 남편이 딴 마음을 먹는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요. 연애하던 시절이었으면 시모가 분명 제 말이 맞는다고 하셨을 텐데 결혼하고 나니까 또 말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저한테 은근히 그냥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하게 응원해주면 안 될까? 하는 뉘앙스로 말을 하시는데 그런 마음 아세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걸 알자마자 더 뻗대고 싶어지는 유아스러운 심리랄까요? 시모가 남편을 싸고 도는 것 같으니까 더 하고 싶은 대로 시켜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시부가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학창시절부터 제가 더 똑똑했다는 거 모르냐면서 시모한테 현명한 며느리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박박 우기셨어요. 시모가 은근히 남편 올려치기 하면서 저를 깎아내리실 때도 시부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지금 며느리 말 중에 틀린 게 뭐가 있냐면서 애가 없어서 다행이지 애도 있는데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겠다고 했어 보라고 당장 이혼당하고도 할 말 없는 거 아니겠냐고 열변을 토해주셨습니다. 사업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이직도 능력이 되어야 불러주는 곳이 있어야만 가는 거라 하셨어요. 시부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죠. 시모가 구시렁대면서도
남편 편만 들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시자가 붙으면 다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진상을 떨게 되는 건지 시무가 몇 번이나 저한테 따로 우리 아들이 하면서 딴지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부모님들끼리 서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고 친하기도 하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시고 은근히 돌려가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게 성격이 드세서 그런가? 이런 류의 말들이요. 아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기가 센 며느리 때문인가? 이렇게 딴지를 걸기 시작하시니까 시부한테 제가 고민 있다고 연락을 하면 아예 집이 아닌 밖으로 절 부르시더라고요. 시모 없는 데서 이야기하자 이런 뜻이었죠. 제가 또 술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남편이나 시모나 전부 알코올이 선천적으로 잘 안 받는 체질인지 술을 안 드시고요. 근데 유일하게 또 시댁에서 술을 좋아하시는 게 시부 하나거든요. 저랑 술 마시면 재미있다면서 밖에서 만나기 시작한 이후로는 저랑 맨날 술을 먹자고 하셨어요. 물론 시부가 마시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저도 엄청 챙겨주시고 술자리도 편안해서 저도 좋다고 나가서 술을 마셨죠. 그러다 보니 시부랑 저랑 진짜 친구처럼 친해지더라고요. 어딜 가든 제 편을 꼭 들어주겠다고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했어요. 천군만마 든든한 아군을 얻은 기분이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시부가 이러나 저러나 절대로 허튼 짓 하는 거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남편한테 사업바람 들게 한 사람이 시모일지도 모른다며 들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집에 와서 남편한테 똑같이 이야기를 했죠.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하자고요. 남편이 그 뒤로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심하고 바쁘게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식품이 론칭이 되면서 제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늘었고 야근이 매일 있을 정도로 정신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주 거대한 폭탄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나 더 이상은 도저히 사업부 일 못하겠어. 나는 패션을 가까이서 알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온 건데 온통 숫자와 글자만 보고 있으니 답이 없는 것 같아. 매장 운영해보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리점 신청했어. 지금 일하는 곳이 커다란 회사 안에 있는 계열사라 본사에서 또박또박 월급 날짜에 월급도 잘 주고 있는데 대리점은 다르잖아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리점을 하게 되면 판매 수익의 일정 %만큼을 월급으로 주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옷을 팔아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고 그 수익금으로 직원 월급까지 줘가면서 팔아야 한다는 건데 매장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대리점 신청을 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대책이 없어도 그렇지 회사에 몇 년이나 몸담고 있었으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일을 친다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디 위치인지는 알고 있냐고 하니까 경기도에 있는 아울렛 매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규모의 아울렛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매출이 쥐똥만큼도 안 나오겠구나 싶은 거죠. 제가 당장 취소하고 와라 했더니 거기서 장사했던 사람이 그러는데 매출이 꽤 잘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 모질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장사도 잘 되는데 그 사람은 왜 접었대? 매출이 넉넉한데 굳이 장사 접을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남편이 우물쭈물하면서 그거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괜찮다잖아 이러더라고요. 수상쩍은 위치에 매장 운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퍽이나 잘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대리점 하겠다는 거 취소하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제야 이미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대리점 신청도 다 끝났고 가게 보증금만 내면 그 자리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터질 듯이 화가 났는지 이해가 가세요? 당연히 그 대화는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냐고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남편은 제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에 꽂혀서 막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남편이 하겠다는 일마다 부정적으로 볼 수 있냐? 소리는 왜 지르냐 하는데 이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할 거면 결혼은 왜 했나 싶고 너무 열이 뻗치더라고요. 남편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너 자리 잡으려면 못해도 몇 년은 걸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옷만 잘 팔면 됐지 자리 잡는 게 뭐 오래 걸리겠냐고 빠르면 한 달 안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네요. 저는 남편에게 그 사업체가 돌아가는 시스템도 모르면서 다짜고짜 대리점을 내면 누가 도와줄 거냐고 너 잘할 수 있냐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패션 쪽 일을 한 게 몇 년인데 그것도 모르겠냐고 으름장을 두더라고요. 지금 하던 일도 패션 쪽 일인 걸 알면 잠자코 잘 붙어나 있지 꼭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죠. 판매하는 거랑 사업부 일은 완전히 다른 거다. 사무직이랑 서비스직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 했더니 대꾸 안 하더라고요. 씩씩거리면서 자기 오늘 기분 나빠서 시댁 가서 자고 오겠다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이 사태를 어찌 해결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술 한잔 하자고 하시길래 마음껏 취해보려고 술을 마시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았어요.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다고 어떻게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시부가 되려 미안하다며 보증금은 시부가 내주시겠대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손 놓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결심해야 할 일은 남편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애를 가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제 마음대로 될 리가 없죠. 그렇게 다짐한 지 4개월이 막 지났을 무렵 제가 글쎄 임신을 떡하니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양가에서는 무슨 잔치라도 벌일 것처럼 난리를 떨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저한테 은근히 틱틱거리던 시모까지도 너무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제 손을 꼭 잡으시는데 제 마음은 또 그게 아니지 않겠어요. 축하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너무 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한테 아직까지도 미안한 일이에요, 그게. 남편이 은근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그런지 매장에서 손님이 와도 멀뚱멀뚱하게 있다고 하고 아무리 직원들이 잘한다고 해도 매장의 책임자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면 무슨 물건이 팔리겠어요. 남편은 그냥 편한 거 좋은 거만 하면서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던 거죠. 버는 돈도 당연히 본사 다닐 때보다 훨씬 줄었고 그나마도 월급 제때 가져다 주지도 않았어요. 뭐 그만큼 번다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부끄러워서 제 날짜에 못 주는 거다 하며 변명을 하지만 제가 화를 내야지만 월급 봉투를 내민다는 게 어이가 없잖아요. 도대체 그 돈으로 뭘 하고 다니는지, 왜 만날 돈이 없다고 난리인지. 안 그래도 임신한 뒤로 예민함이 극에 달해서 미치겠는데 남편 주머니에서 로또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남편한테 로또 한답시고 월급이 반토막 난 거 아니냐고 막 따지니까 그래봐야 5,000원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더군요. 5,000원짜리가 10장 20장 나오니까 제 속이 터지는 건데 도대체 제 남편의 눈치는 어디다 팔아먹은 걸까요? 어차피 당첨되지도 않을 거 그만 사라고 했더니 아울렛 주변 매장 형들이 전부 로또를 한다고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 형들은 로또도 하고 스포츠 토토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스포츠는 잘 몰라서 로또만 하는 거래요. 제 눈빛이 얼마나 경멸스러웠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였죠. 로또 용지 보니까 숫자도 제 맘대로 적혀 있길래 남편한테 번호 정해서 돌리는 거냐고 물어보니 자동이래요. 자동으로 해야 그나마 5,000원씩 잡힐 때가 있다면서 이를 드러내고 웃는데 도대체 누가 5,000원 벌겠다고 로또를 하나요? 제 남편이지만 참으로 모자란 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도 로또를 사다 주겠다고 운을 떼더군요. 저는 번호를 고심해서 6개 골랐고 앞으로는 이 번호로만 로또를 사다 달라고 했더니 저보고 돈 낭비래요. 진정한 로또는 자동이다 어쩐다 하면서 핀잔을 주는데 지 주머니에서 나온 로또들 보면 답 나오죠. 누가 돈 낭비를 하고 있는 건지 참나.
시간은 계속 흐르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쥐꼬리보다 조금 나은 형편이었고요. 저는 애를 어찌 키워야 하나 정말 막막함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내는 순간부터 우리 세 식구의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임신해서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휴식도 취하고 여유를 누려야 하는데 제 머릿속은 온통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임신한 이후부터 사람이 더 시커매진 것 같다고 혹시 우울증이라도 온 거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회사 사람들도 이 정도면 육아휴직 부르고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더 낫겠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고요. 철없는 남편이랑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라 제 고충을 모를 것 같아 입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집 남편 놈은 점점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임신하고 6개월 차에 접어들어가니까 아무리 그래도 배불뚝이가 되더라고요. 살도 많이 찌고 다리도 맨날 퉁퉁 붓고 결혼 반지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손가락도 퉁퉁 부었고요. 몸이 정말 너무 힘들고 허리도 하루 종일 시큰거리고 기침만 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이 일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임신하고 나서부터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존경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처음에 임신했다고 했을 때는 발이 땅에 닿으면 죽는 사람처럼 저를 대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람이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이거 먹고 싶다 하면 나가서 사 먹어, 배달시켜 먹어, 이러질 않나? 저보고 가뜩이나 살쪄서 곰 같은데 더 먹고 얼마나 더 찌려고 그러냐고 스트레스를 더 주더라고요. 이게 남편이 맞는지 혹시 원수는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맘카페 같은 데 올려보니까 오랜 친구 사이 같아서 사랑이 아닌 정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가 오랜 친구 사이는 맞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더 의심 가고 수상한 행동은 말이죠. 저에게는 세상 무관심한 사람이 행색은 엄청 번지르르하게 하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머리 감기 귀찮다면서 절대 하지 않던 포마드 같은 걸 발라서 싹 고정시키고 다니지를 않나. 행커치브 같은 것도 그날 코디에 맞춰서 일일이 갈아 끼우고 다니고 구두도 못 본 사이에 여러 켤레를 샀더라고요. 예전에 학창시절 때부터 우리 남편이 한 가지에 꽂히면 그것만 신던 놈이라 신발은 정말 딱 한 켤레만 사서 신던 놈이거든요. 그런데 뭐 기분에 맞춰서 로퍼를 신어야 되니 윙팁이 어쩌니 하면서 못 알아들을 소리만 하는데 이런 꼴을 보고도 의심하지 않을 여자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인터넷에 보니까 마누라 임신 기간에 남자들이 바람을 제일 많이 핀다고 하대요. 저도 워낙 돌려 말하는 성격은 아니라 신이 난 남편한테 너 바람 났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딱 정색하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기분 나쁘다면서 출근한다고 나갔습니다. 뭔가 티나게 어깨도 굽고 갑자기 정색하면서 아니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의심가고 믿음이 전혀 안 가는 거죠. 그러더니 그날부터 매장에서 마무리하는 직원이 일을 그만두었다고 본인이 마무리 매출까지 정리하고 퇴근해야 한다고 늦는데요. 매장에 직원이 셋이나 있었는데 하나 빠진다고 남편이 모든 일을 다 떠맡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본인은 그 월급보다 못한 돈 가져와서 생활비로 내미는 주제에 제가 출산이 임박해서 남편에게 마무리는 다른 직원에게 맡기고 집에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물론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긴 하지만 낮에는 그래도 시댁이니 친정 식구들이 가까이 있어서 상관없는데 밤은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시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일찍 주무시는 편이고 남편 아니면 구급차를 타야 하는데 그럼 꼭 남편 없이 혼자 실려가는 기분이 들 것 같고 이래저래 출산 막달이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옆에 있어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야 애도 키우고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애초에 사표를 던지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싸움하기 싫어서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저한테 그 정도는 이해해주라고 제가 육아휴직을 내면서 생활비도 모자란데 2배는 더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제가 출산하는 날에 병원을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통이 시작돼서 결국 구급차 타고 산부인과에서 보호자 연락을 받은 양가 부모님이 죄다 오셨는데 남편만 오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통을 하는 내내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요. 오죽하면 우리 아들 하면서 챙기는 시모도 우리 부모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의사도 간호사도 남편분 찾는데 이 원수는 일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마누라 출산하는 날 나타나지도 않는지 조리원에 가서도 진짜 많이 서운했어요. 다른 남편들 7시면 퇴근해서 조리원으로 찾아오는데 우리 남편은 밤 11시나 돼야 슬슬 기어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늦게 오니까 조리원에서 문단속 하시는 분들이 불편해하고 신랑분이 너무 늦게 오신다고 하는 게 그게 다 구박처럼 들렸어요. 남편이 늦게 오니까 애도 못 보고 프로그램 참여도 못하고 제가 진짜 서운했어요. 남편이라고 일주일에 7번 출근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쉬는 날에 조리원 프로그램 좀 참여하려고 했는데 쉬고 싶다면서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조리원에 저 혼자 두고서 쉬고 싶다고 가버리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리원 퇴소에서는 더 막장이었어요. 저는 애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자기 피곤하다고 작은 방 가서 자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울고 보채는 애 달래고 놀아주고 안아주고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회식이 있었다면서 술을 먹고 들어오질 않나 저한테 주는 건 로또 한 장이 끝이었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없었어요. 엄청나게 짜증나고 서운하고 저는 애 돌보는 기계가 된 느낌까지 받고 이게 바로 산후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기를 한 6개월쯤까지 키웠을 때 우리 부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도 집에서 육아휴직을 내고 애만 보고 있었고 남편은 쥐꼬리 월급 가져다 주면서 생색은 엄청나게 내고 집에서도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서 계속 뭐가 좋다 싫다 했는지 아이씨 이랬다가 아싸 이랬다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 하냐고 제가 핸드폰을 확 뺏어서 화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놈이 불법 사행성 토토 같은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래서 이게 다 뭔가 하면서 이것저것 눌러보니까 만지지 말라고 저한테 소리를 치는데 충전 내역이 딱 뜨더라고요. 충전 금액이 무려 500만 원이나 되는 겁니다. 저한테 돈 못 벌었다면서 월급 엄청 조금 가져다 주던 게 알고 보니 토토하느라 돈을 써서 조금밖에 못 주던 거였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지 상상은 가십니까? 충전 내역을 살려보는데 여태 쏟아부었던 돈이 몇백이 아니라 몇천 단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애까지 낳은 마당에 사행성 도박에 빠져서 이 정도 돈을 쓰다니 진짜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제가 열이 받아서 수입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냐고 정확하게 말해보라고 했더니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겁니다. 네가 버는 돈인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했는데 계속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이대로 넘어가면 이 남편놈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월급 통장을 찾았습니다. 월급 통장이 구석에 통장 정리 한 번 안 된 상태로 있길래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 정리부터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저한테 생활비라며 가져다 주는 돈이 월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게 자기 용돈 빼고 주는 거라면서 저한테 약간 모든 돈을 다 맡긴다는 식으로 생색을 냈었는데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들어오는 달에는 700만 원, 800만 원도 찍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애 키우면서 기저귀도 아껴 쓰고
식비도 허리띠 졸라매면서 식단 짜서 먹고 있었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고 속이 상했겠어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시부한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어요. 그래도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시부뿐이었기 때문에 저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기도 했죠. 그랬더니 시부가 집까지 찾아와서 남편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할 게 없어서 애까지 있는 놈이 도박을 하냐고 당장 손모가지를 자르겠다고 아주 난리가 나셨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저도 가슴이 쫄려서 콩닥콩닥 할 지경이었으니까요. 뒤따라온 시모가 시부를 막 말리고 남편도 평소에 시부를 무서워했던 터라 잘못했다고 빌면서 울고불고 하는데 가관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모가 저한테 은근히 그걸 왜 일러서 이사다를 만드냐고 탓을 하는데 진짜 팔이 안으로 굽어도 너무 굽은 거 아닌가요? 제가 말해서 들어먹을 인간이었으면 시부한테 말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만든 건데 진짜 짜증났어요. 그 뒤로는 남편이 저에게 완전히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부부 사이가 원활하지도 않았고 사행성 토토를 제가 시부에게 알린 이후로 저희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틱틱거리면서 저를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복직해봐야 돈을 벌면 얼마나 벌고 승진을 하면 얼마나 하겠냐면서 자기가 벌어온 월급으로 살아야 할 건데 왜 그런 걸 시댁에 가서 일러냐 이런 거죠. 제가 눈이라도 치켜뜨면 또 시부한테 가서 이럴 거냐고 비아냥거리는데 저희가 또 30년 지기 친구잖아요. 서로 말이 곱게 나가질 않는 거죠. 거기다가 활용점정으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온 것도 열이 받는데 옷에 여자 화장품까지 묻혀온 거예요. 제가 이걸 그냥 참아줘야 할까요? 제 성격에 절대로 참아줄 수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술에 취해 자는 사이 한쪽 눈썹을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겁을 하면서 저한테 야 미쳤냐? 하면서 달려드는데 저도 옷에 묻은 화장품 보여주면서 네가 더 미친 거 아니냐고 했죠. 나도 호스트바에 가서 한번 질펀하게 놀아볼까? 하면서 소리 지르니까 씩씩거리면서 한쪽 눈썹 손으로 가리고 출근하더라고요. 퇴근할 때 보니까 눈썹이 곱게 그려져 있길래 누가 그려줬냐고 화를 내니 매장 여직원이 그려줬대요. 이 눈썹을 하고 어떻게 손님을 받고 일을 하겠냐면서요.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며 지내다가 아기가 돌쯤 됐을 때 돌잔치 준비를 하다 보니 그날 입을 우리 아기 옷이 없더라고요. 꽃가옷이나 하나 사줄 겸 남편이 매장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남편이 일하는 아울렛에 갔어요. 미리 간다고 연락하지 않고 불시에 찾아갈 심산으로 아기 옷부터 구경을 하고 오후쯤 되어서 남편의 매장으로 갔죠. 서프라이즈 할 겸 이제 돌잔치도 얼마 안 남았으니 앙금 털고 화해할 생각으로 간 거였어요. 근데 남편 매장에 딱 도착했는데 그 계산하는 포스 기계 아시죠? 그 앞에서 웬 여자애랑 백허그를 하고 실실 쪼개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친정 부모님도 이게 뭔가 싶어서 눈 비비고 계시고 저는 남편이 그 여자애랑 노닥거리는 모습 보고는 엄청 놀랐죠. 엄청 놀란 동시에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옷에 묻혀온 화장품이 막 생각나고 여자 직원에 자기가 눈썹 그려줬다는 것까지 퍼즐이 막 맞춰지더라고요. 그 여자의 목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원증 목걸이가 걸려 있었거든요. 더 볼 것도 없다 싶어서 아버지한테 애를 덥석 안기고 야 이 미친놈아 너 뭐 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남편이랑 그 여자애랑 후다닥 떨어지면서 어머나 하는데 제가 눈에 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남편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야 오해야 하는데 아주 뺨부터 갈겨버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옆 매장 앞 매장 할 거 없이 다 구경 와서 보는데 분이 안 풀려서 소리를 막 질렀죠.
이 미친놈 새끼가 지금 마누라가 떡하니 있는데 매장 직원이랑 바람이 나서 이러고 있어? 아니야, 오해야. 오해라니까. 그냥 계산하는데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너는 직원이랑 끌어안고 시시덕거리면서 일하는 게 지금 바람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김서방 지금 뭐 하는 겐가? 하고 소리치고 있고, 여직원에는 고개 숙이고 구석에 어쩔 줄 몰라 서 있고, 남편은 저한테 맞은 뺨이 막 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아니라고만 변명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원한테 기계 사용법 알려준 게 죄냐고 억울한 척 하는데, 둘이 누가 봐도 커플인 것처럼 꽁냥꽁냥 하고 있던데 무슨 개소린지. 제가 남편 귀때기를 잡아 끌고 당장 나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지 쪽팔린 것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막 빌면서 질질 끌려 나오더라고요. 그대로 부모님 차에 태워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문을 콱 열고 들어가니까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을 보고 뒤이어 따라온 우리 부모님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씩씩거리고 있으니 무슨 일이 난 건 알겠는데 저희 부모님까지 와 있으니 이상하다 싶으셨겠죠.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바람 난 거 알고 계셨냐고요. 시부모님이 숨을 헉 들이키시더니 몰랐다고 하시면서 남편한테 진짜 바람 피웠냐고 막 추궁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김서방이 그럴 줄 몰랐다고 가슴을 쾅쾅 치시며 분노하시고 있고요. 그러니 시모가 저한테 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평소에 집에서 애를 얼마나 구박을 했길래 애가 바람을 피우고 그러겠어. 우리 아들 뺨은 또 왜 이러고? 네가 때린 거니? 애 얼굴을 무식하게 왜 때리고 그래 정말? 저는 당연히 할 말을 잃었죠. 바람 피운 게 누군데 제 탓을 한단 말입니까? 평소에 제 편만 들던 시부는 아이가 떡하니 저희 부모님 품에 있는데 담배만 뻑뻑 피워대시고요. 세상에 너무나도 실망스럽더라고요.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애가 오해라고 하는구먼 뭘. 바람 피운 것도 아니라는데 애를 때리긴 왜 때려? 내가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 이혼해 너네. 시모가 되려 큰 소리를 치니까 기가 막혔죠.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한 번쯤 실수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며느라가 복직도 못할 텐데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넘어갑시다. 결정적일 때 팔이 안으로 굽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여자 불러보라고 했더니 남편이 걔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 앞에서 그 여자 편을 든답니까? 나랑 이혼하는 건 둘째치고 걔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당장 데려오라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여자애는 죽어도 못 부른다고 차라리 이혼을 하재요. 우리 부모님도 기가 막혔는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다며 이혼하라고 내 딸 상처받는 거 죽어도 못 본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 보고 짐 싸서 너네 집 가라고 하니까 군소리 없이 짐 챙겨서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이혼하기로 완전히 마음 굳혔고 30년 지기 친구고 나발이고 정말 하나도 소용없더라고요. 며칠 뒤에 이혼 서류 싹 작성해서 시댁에 들고 갔더니 집안에서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누구 속은 다 뒤집어졌는데 자기들끼리 재밌는 일이라도 있나 보지 싶어서 비밀번호 열고 들어갔더니 거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가운데에 떡하니 그 상간녀인 매장 여직원까지 끼워서요. 저보고 다들 얼음처럼 굳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사람이 차분해지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대로 달려가서 프라이팬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삼겹살 기름이 튀어서 막 소리 지르고 벌떡 일어나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에 이혼 서류를 던지고 이혼하자고 했죠. 유부남 꼬셔서 바람 피운 너도 참 답 없다. 너도 이 새끼 도박쟁이인 건 알고 만나니? 아님 너도 같이 도박해? 다들 저한테 뭐라고 한 소리 하는데 다 무시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에 이혼 소장 접수됐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도 재판기일까지 집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돌아왔고요. 신혼집은 팔아서 반반 나눴습니다. 원래는 시부가 사준 집이었는데 재산 분할 소송하겠다고 하니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라 돈을 더 뜯길 것 같았는지 딱 반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걸 받아서 친정와서 애 키우는데 보태 쓰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6개월이 지나서 복직 준비도 하고 지냈는데 옆집에 전 남편이 살고 있으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사뒀던 로또가 생각나서 아무 생각 없이 로또 번호를 맞췄는데 아니 글쎄 제가 1등에 당첨이 되었다고 떡하니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구별이 안 가서 친정 부모님께 보여드리니 진짜 1등이 맞는다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로또를 바꾸고 바로 동네에서 제일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사 준비를 하는데 저희 집이 분주하게 이사 준비를 하니 은근슬쩍 전 시모가 집 앞을 서성이며 저한테 이사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제가 로또 1등이 당첨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식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로또 1등이 당첨됐다고? 예, 그것도 재산 분할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니? 이혼하고 당첨된 건데 왜 재산 분할 대상이 되겠어요? 그 전에 당첨됐는데 속인 거 아니고 내가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본다. 그러시든가. 그 뒤로 무슨 콩고물 떨어질까 싶어서 우리 집 앞을 기웃기웃하는 것을 동네 슈퍼 아줌마가 너네 아들이 바람 피워서 이혼까지 했다면서 무슨 미련이 있어 여기서 서성이냐고 쫓아주셨어요. 동네 창피하게 그런 소리 한다면서 얼굴 가리고 도망가시는데 속 시원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사가고 한참 지나서 슈퍼집 아줌마가 집에 놀러 오셨다가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전 남편은 도박 못 끊었대요. 월급은 들어오는 대로 죄다 날리고 돈은 없고 빚만 늘어나니까 상간녀도 헤어지자고 도망갔다고 하대요. 시모는 동네에 아들 바람 피운 거 죄다 소문내서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난리고 시부는 돈 없는데 이사를 갈 수도 없고 미치겠다고 맨날 술만 드신대요. 저랑 이혼하고 아주 집안 꼴이 말도 아니죠. 이래서 인과응보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 봅니다. 저는 무사히 복직을 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승진도 했어요. 한 우물만 깊게 파다 보니 제 능력을 인정받는 날이 이렇게 찾아오곤 하네요. 벌써 우리 아이는 말도 곧잘하고 아빠의 부재를 잘 받아들이고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 딸에게 꼭 필요한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는 그때까지 열심히 보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때까지 가정의 평화를 잘 지키시고 바람 피우는 놈은 절대로 봐주지 마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